노잼도시 광주. 노잼이란 영어 노와 재미없다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광주가 역시는 한때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초중반의 청년들 눈에는 그 명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주는 노잼도시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된 걸까요? 저희는 바로 이 질문을 광주에 살고 있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재 광주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노잼도시 광주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들어는 봤는데 SNS에서 노잼 플러스 광주라는 것만 들었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노잼 도시라고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놀려고 해도 생각해보면은 거의 늘 가던 충장로나 그런 쪽 가는 거 생각해보면은 노잼 도시라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나오는 말 같기도 하고. 청년들 사이에서 광주가 노잼도시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느끼는 이 현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3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지 중에서 세종시는 0.6%, 광주는 그 뒤를 이어 0.7%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광주가 국내 여행지로서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광주광역시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지로 떠올리지 않는 도시로 점점 더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주를 노잼도시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이랑 광주랑 좀 비교했을 때는 광주는 한참 좀 이제 늦은 트렌드 반영도 있는 것 같고 부족한 문화 시설 그리고 청년들이 즐기기에는 뭔가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근교에 볼 것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큰 랜드마크 같은 게 좀 없는 게 좀 크지 않나. 웬만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큰 놀이공원이나 그런 게 랜드마크로 한두 개쯤, 최소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패밀리랜드? 그쪽은 좀 저희가 가기엔 좀 아직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랜드마크가 좀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서울에 비해 약간 인프라라던가 즐길 거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공간도 좀 한정적이고. 광주에 사는 청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트렌디한 공간이나 랜드마크가 부족해 놀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첫 번째로 광주는 너무 멀다는 점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주만의 독특한 특색이 부족하다고 느껴 그로 인해 광주가 노잼도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광주는 청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특색이 부족한 도시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청년 PD는 직접 광주를 돌아다니며 그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해봤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전시회와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많이 있어 광주만의 문화적 특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양림동에 있는 펭귄마을을 방문해보았습니다. 그곳은 아기자기한 골목과 특색 있는 건물들이 매력적인 곳이었죠. 그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혼자 여행 온 한 방문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저 순천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순천에서 오셨으면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친구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지만 시간 때우면서 돌아다니기 좋다고 추천해줘가지고 한번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막 돌아보다 보니까 역사적이고 뭔가 옛날의 모습, 그리고 좀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옛날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과거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고 느끼는 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지에서 온 방문객은 직접 광주를 방문해보니 노잼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꽤 매력적인 곳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에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매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청년피리는 광주의 매력을 찾아보기 위해 호남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광주의 매력, 광주의 좋은 점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참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여유로움은 멋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멋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좋은 작가를 만들어내고 또 창의적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어떤 여유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즐겼을 때 나름대로 또 멋을 향유할 수 있거든요. 음식도 사실은 엄청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정성이 들어가고 그게 좀 맛이 되는 것처럼 저는 광주의 장점은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도시 광주는 현재 변화의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광주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청년들이 많이 가는 구시청, 동명동, 그리고 이제 좀 부족한 수안과 첨단, 이제 아크레타와 요즘 뭐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교통편이 그렇게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첨단과 수안, 그리고 충정로, 이제 문화시설이 그나마 몰려있는 교통편이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는 랜드마크, 테마파크 같은 게 꼭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확실히 광주가 광역시인데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이제 광역시니까 인구도 많아가지고 이제 어린이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테마파크가 늘어나면 확실하게 수요도 많을 거고 이제 이제 패밀리랜드 말고 이제 경주나 그런 데 좀 큰 테마파크를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광주에 있으면은 좀 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 테마파크를 놀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테마파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 코스트코나 약간 전시회, 뭐 팝업스토어 같은 약간 즐길 수 있는 게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노잼도시 타이틀을 벗기 위한 방법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피리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청년들이 느끼는 광주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피리는 노잼도시 광주라는 이야기와 관련해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PD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가 노잼 도시가 맞죠.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이젠 광주가 좀 다른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다시 말해 광주를 이젠 좀 개방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서 좀 새롭게 나아가야 그때 비로소 꿀잼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본 광주 시민분들 중 이 4050 연령층에 해당하시는 분들 대부분 젊은 층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젊은 층이 하는 거를 되게 따라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오히려 이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이 이 자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셔서 더더욱 광주의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즉 변화가 아닐까요?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산물 중 하나가 바로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인 광주광역시 3대 복합 쇼핑몰 개발입니다. 3대 복합 쇼핑몰을 시작으로 광주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노잼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현재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 또는 문화공간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꿀잼도시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층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변화하기 시작한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그 변화가 더욱 빛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광주가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